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재테크 매거진 이것이 돈이다의 최혜린입니다. 요즘 불황이 깊어지면서 창업시장에도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신만의 브랜드를 새롭게 만들기보단 이미 사업성이 검증된 제과점, 커피 전문점, 편의점 같은 프랜차이즈를 개설하고자 하는 창업자가 늘고 있는 것인데요. 프랜차이즈 창업, 검증된 브랜드의 본사의 경영 노하우까지 그대로 전수받을 수가 있어 안전한 창업으로 인식되고 있긴 하지만 한쪽에선 또 본사의 횡포로 피해를 봤다는 점주들의 얘기도 심심찮게 들리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성공적인 프랜차이즈 창업을 위해선 어떤 준비들이 필요할까요? 뉴스인 뉴스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네, 서울경제신문 이재용 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 본사하고 점주 사이의 마찰, 어제 오늘 일은 아닌 것 같은데요. 주로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고 있는지요? 예, A씨는 한 자동 판매기 프랜차이즈 본부로부터 수익률이 25%에 달하고 1천여 가지 제품을 공급한다는 설명을 듣고 가맹점으로 가입했는데요. 하지만 실제 수익률은 10% 안팎이었고 더구나 공급하는 제품도 30여 가지에 불과했습니다. 또 한 화장품 판매 회사의 가맹점주 B씨는 가맹점으로 가입만 하면 하루 40만 원, 한 달에 1천만 원의 매출을 보장하고 매장 운영이 어려우면 가맹점 운영권을 본부가 다시 사주겠다는 약속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실제 매출은 약속에 비해 훨씬 낮았고 본사는 인테리어는 물론 사후 서비스도 제대로 해주지 않아 분통을 터뜨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사실 그 사례 대체로 보면은 뚜렷한 해결책 없이 보통 그 가맹 점주들이 피해를 보고 흐지부지 끝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때문에 프랜차이즈 창업 생각 있는 분들은 처음부터 업체 선정하는 것에 신중에 신중을 기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 중에서 어떻게 하면 좀 옥석을 가려볼 수가 있을까요? 예, 맞습니다. 본사와 가맹점 간의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문제는 대부분 본사 쪽에 있는 경우가 많고요. 또 그에 대한 해결책 없이 가맹점이 일방적으로 피해를 입어온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폐단을 근절하기 위해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점 창업 정보를 인터넷에 공개했습니다. 따라서 프랜차이즈 창업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인터넷에서 가맹점 창업 정보를 확인하셔서 이 업체가 믿을 만한 업체인지 아닌지를 점검해 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인터넷에 공개된다 그러니까 누구나 쉽게 특별히 개별 사업 설명회까지 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창업 정보 얻으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여기는 어떤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예, 저도 인터넷에 들어가 확인을 해봤는데요. 기대했던 것보다 구체적이고 다양한 정보가 담겨 있었습니다. 가맹사업 정보 제공 시스템을 확인할 수 있는 웹사이트 주소는 www.franchise.ftc.go.kr이고요. 여기에 들어가시면 총 1086개 가맹본부, 1143개 브랜드 중 1차로 502개 브랜드의 정보가 공개돼 있습니다. 공개된 내용은 최근 3년간의 신규 개폐점 수, 평균 매출액, 본사의 재무 정보 등 본사가 얼마나 탄탄한지를 알아볼 수 있는 기본 정보가 있고요. 창업을 할 때 필요한 가맹점 배설 비용, 가맹점 평균 매출액, 본사 임원의 법 위반 사실 및 영업지역 보호 여부 등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올해 말까지 이번에 공개되지 않은 650여 개 브랜드를 추가로 공개하고 내년 이후에는 정보 공개서 등록 후 2주 이내에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매주 업데이트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www.franchise.ftc.go.kr 앞으로 프랜차이즈 창업 생각 있는 분들은요 꼭 참고하셔야 할 만한 중요한 정보들이 들어있는 보물창고 같은 곳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처음 창업에 뛰어드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정보가 많이 있다 할지라도 어느 게 정말 중요한 정보인지 몰라서 헤매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재용 기자님, 좀 이거는 꼭 짚어봐라 하는 정보 있으면 좀 일러주시죠. 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프랜차이즈 창업 정보를 발표하면서 가맹점 창업 시 꼭 체크해야 할 10대 중점 확인 사항을 함께 발표했는데요. 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부채 대비 자본이 충분한지를 알아볼 수 있는 재무 정보. 둘째, 임원의 사업 경력과 임직원 수. 셋째, 가맹사업 운영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가맹사업 게시일. 넷째,
최근 3년간 가맹점 수 변동 현황, 가맹점 평균 매출액과 그 산정 기준, 임직원의 법 위반 사실, 가맹 금액 및 추가 비용 여부, 가맹 본부가 구입을 강제하는 품목 및 본부를 통하지 않고 물품을 구입할 경우 불이익 여부, 영업 지역을 독점 보장해 주는지 알아볼 수 있는 영업 지역 보호, 그리고 마지막으로 계약 종료 후 가맹점 사업자가 동종업종 등에 종사하지 못하게 막는 기간, 업종, 지역이 어느 정도인지 여부까지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네, 가맹점 창업 시 확인하실 10대 중점 사항 상당히 많은 내용들을 확인하셔야 되겠는데요. 사실 이렇게 꼼꼼한 준비와 검토를 하지 않고 프랜차이즈 창업을 하셨다가 낭패 본 분들이 그동안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번 정보 공개를 통해서 부실, 악덕 프랜차이즈로 인한 피해는 더 이상 없었으면 좋겠네요. 이재훈 기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순서는 예비 창업주분들께 정확한 핵심만을 짚어드리는 창업 돈이 보인다 시간입니다. 오늘은 먼저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일본식 주점 퓨전 이자카야로 가보시죠. (2004년부터) 불고 있는 이자카야 바람. 식사와 술을 함께 즐길 수 있어 꾸준한 인기를 몰고 있는데요. 그 인기 속 최고의 한 업체를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언제부턴가 심심찮게 볼 수 있는 이자카야. 이자카야는 일본식 선술집을 말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이자카야가 성공을 거두게 된 데에는 바로 개별적인 성향이 강한 일본 문화에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열광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자카야로 유명한 한 기업을 방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님들의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다는 아와비. 초저녁인데도 불구하고 술과 음식을 즐기려는 사람들로 매장이 북적였는데요. 일단 웰빙 트렌드에 맞게 메뉴가 참 깔끔하고요. 제가 사케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사케도 굉장히 저렴하게 즐길 수 있어서 자주 찾고 있습니다. 특히 모던함을 가미한 신세대적인 디자인은 특히 이런 컨셉은 여심 잡기에 성공해 프랜차이즈 사이에서 큰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음식도 음식이지만 분위기도 좋고 인테리어도 너무 마음에 들어서 자주 찾게 되네요. 네, 이렇게 차려진 음식들을 보니까 상당히 군침이 도는데요. 그런데 이곳 인테리어가 상당히 화사해서요. 음식이 더 맛있을 것 같은데 인테리어에 좀 더 신경을 쓰셨나 봐요. 예, 다른 업체와는 달리 매장 설계도와 매장 스케치를 미리 보여드리고 직접 매장을 꾸미실 수 있도록 전주님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있습니다. 정말 음식들이 다 맛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그 중에서도 이 샐러드가 상당히 눈에 띄고 맛이 더 있는 것 같은데 그 손님들한테 인기가 어떤가요? 예, 여성분들의 반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벤치마킹을 통하여 고객분들의 입맛에 맞춰 신메뉴를 개발하고 있으며 항상 유행에 앞서 나가는 메뉴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해물들이 살아있는 듯한 느낌. 과연 주방은 어떤 모습일까요? 또 다양한 요리 덕분에 분주하진 않은지 들여다봤는데요. 저희가 지금 모든 식재료가 다 개별 포장돼서 들어오기 때문에 음식의 맛이라든지 신선도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가 모든 게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춰 있어서 다른 매장보다도 편리하고 좀 복잡한 게 전혀 없고 좀 그런 것 같아요. 본사의 지속적인 조리 교육과 서비스 교육이 바로 매출로 이어지고 있었는데요. 일하는 주방은 편하고 먹는 손님은 즐거운 이곳. 손님들이 느끼는 아와비만의 매력, 어떤 것들을 손꼽을 수 있을까요? 분위기가 좋고요. 그리고 서비스도 좋고 일단 그리고 술 마실 때 제일 좋은 점이 불편하지 않게 의자가 참 편하네요. 그래서 친구들과 부담 없이 자주 올 수가 있어서 참 좋습니다. 항상 깔끔하고 새로운 메뉴들이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해물을 주 테마로 한 테마형 이자카야를 지향하며 퓨전 해물 요리를 제공하고 일본식 60%, 중국식 20%, 한국식 20%로 구성해 다양한 메뉴를 선보이고 있었는데요. 신선한 재료, 그리고 독특하고 맛있는 메뉴들 때문에 단골은 물론 나날이 늘어가는 손님들 덕분에 점주님 역시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본사에서 제공하는 정보 공개서를 신중히 검토해보니 점주를 위해 본사가 이렇게 준비되어 있구나라는 생각에 아와비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또 매장 오픈 전에 세심한 부분까지 점주의 마음을 이해해주고 의견을 반영해주는 본사의 시스템에 큰 만족감을 얻었습니다. 하루에 150만 원 이상 올리고 있고요. 주말에는 한 200만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가맹점이 잘 돼야 본사가 잘 된다는 생각 아래 끊임없는 연구와 노력의 결실이 맺어지고 있는 아와비 본사.
특히 아와비라는 퓨전 이자카야 주점 브랜드 하나만을 집중 육성해 브랜드 가치와 내실을 키우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교육센터를 운영해 조리교육은 물론 서비스 교육까지 철저히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예, 지금 보시고 있는 이곳은요, 저희 이자카야 아와비와 주식회사 푸드머스의 교육장인데요. 예비 창업자와 기존 점주님들의 조리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곳입니다. 13년이라는 긴 시간을 버텨온 아와비 본사. 생성과 소멸을 반복하는 타 프랜차이즈와 달리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그 역량. 앞으로도 기대가 되는데요. 저희 이자카야 아와비는 점주님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다른 프랜차이즈와 다른 특별함을 가진 한 발 앞서는 프랜차이즈 기업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창업을 할 수 있는 프랜차이즈들은 많습니다. 하지만 얼마나 신뢰할 수 있고 얼마나 내실이 있는지부터 알아보신다면 창업의 성공은 분명히 여러분 손에 쥐어질 것입니다. 네. 퓨전 이자카야 아와비. 화면에서 눈에 띄는 점이 여성분들이 참 많이 찾는다 하는 부분인데 과연 무엇이 이들의 발길을 붙잡고 있는 걸까요? 이준 대표님과 직접 현장에 다녀오신 김종성 아나운서와 함께 얘기 더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화면 보면서요. 정말 퇴근길에 가볍게 들러서 한 잔을 한다면 하루의 피로가 말끔히 풀리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준 대표님, 아와비 어떤 회사인지 간단히 소개 좀 해주시죠. 예, 2005년 9월 설립된 팀스푸드 주식회사는요, 아와비라는 브랜드 하나만 집중 육성하는 회사입니다. 전국에 42개 가맹점을 두고 있고요. 중국 천진점 그리고 해외에 3개의 가맹점을 보유하고 있는 브랜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국내 매장뿐만이 아니라 해외 점포까지 운영을 하고 있다면 꽤 규모가 큰 회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아와비만의 어떤 차별화된 전략, 어떤 것들을 꼽을 수가 있을까요? 무엇보다 아와비는 맛에 중점을 두고 있고요. 그리고 맛을 내기 위한 메뉴 개발, 이런 것들에 중점을 가지고 있는 브랜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식, 중식, 한식, 동남아식 등 고급스럽고 완성도가 높은 퓨전 메뉴를 제공하고 있고, 또 웰빙 생과일주, 칵테일주주 등 다양한 저도주를 개발하는 등 끊임없는 메뉴 개발로 손님들을 이끌고 있습니다. 또한 점주들에게 식재료를 원팩으로 제공해 주방의 편리성 및 인력 문제에 큰 도움을 주고 있고요. 20여 가지 아와비 전용 소스를 전 매장에 100% 납품함으로써 전국 매장의 음식 맛을 통일시키고 있습니다. 아유, 제가 그럴 줄 알았어요. 여성 고객이 왜 많이 찾나 했더니 칵테일주, 생과일주 이런 저도주, 그러니까 독하지 않은 술이 구비돼 있었기 때문이었군요. 근데 여성분들은 특별히 맛있는 안주 있는 집이라면 일부러 찾아가기도 하거든요. 오늘도 어김없이 드시고 오셨더라고요. 김종성 아나운서, 맛이 어떻든가요? 네, 일단 맛보다 메뉴부터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네. 무려 메뉴가 60여 가지나 됐습니다. 해물류도 많았고요. 오뎅탕류, 그리고 샐러드류까지 이 여성분들이 상당히 좋아하는 음식이 많았어요. 저는 그 중에서도 이 해물 크림 떡찜이 상당히 인상적이었는데요. 이 해물도 해물이지만 이 크림 소스 스파게티의 그런 맛이 나는 메뉴였는데요. 해물이 많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또 쫄깃한 떡까지 상당히 맛있는 메뉴였습니다. 그러니까 까르보나라 스파게티 같은 건데 파스타면은 들어가 있지 않은 그런 형태라고 보면 되겠군요. 맛있겠습니다. 근데 메뉴가 60여 가지나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현재로도 충분히 많다면 많은 실정이거든요. 근데 여기에다가 추가로 다양한 메뉴들을 더 개발한다고 하니까 정말 메뉴 욕심이 대단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메뉴 어떤 식으로 어떤 과정을 거쳐 지금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예, 아와비의 가장 큰 특징은 신메뉴 개발인데요. 이런 메뉴 개발은 R&D 팀을 통해서 지속적인 연구 개발을 하고 있고 정기적으로 국내 벤치마킹을 통해서 세계 트렌드에 맞는 메뉴 개발을 계속 지속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먼저 개발된 메뉴는 시즌 메뉴로 이제 시행을 하고요. 그래서 반응이 좋은 메뉴들은 메인 메뉴에 편입시키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송에서 파일럿 프로그램 같은 거 만들어 놓고 괜찮으면은 정규 프로그램에 편입시키는 그런 거하고 비슷한 거라고 보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메뉴 개발 하나에도 철두철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아와비라는 회사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지금 대표님 개인적으로 보시기에 이 아와비 성공 비결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아와비는 술, 식사, 문화 이것들을 한 공간에서 모두 제공을 하고 있는 브랜드고요. 그리고 또한 초기 인테리어부터 메뉴 설계, 디스플레이까지 점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을 통해서 지역 특성에 맞는 가맹점 오픈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년의 외식 경험이라는 것을 통해서 가맹점주들이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꼼꼼히 체크해서 가맹점이 원활히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이런 점들은 그 가맹점의 내적으로는 다양한 메뉴를 통해서 고객들을 이끌고 있고 외적으로는 그 회사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는 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성공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물론 매장 역할도 중요하겠지만 특별히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에는 본사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 아와비의 경우에 이 본사가 가맹점 관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운영 시스템 측면에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본사에서 이제 교육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 교육센터를 통해서 조리교육은 물론 서비스 교육까지 모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 강사진을 두고 집중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는데요. 덕분에 창업주들은 빠른 시간 내에 집중적으로 연습을 거듭하고 가게를 오픈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실제로 오픈이 되면 새내기 점주들이 많은 혼란을 겪기 마련인데요. 이를 보완해주기 위해서 본사에서는 베테랑 담당 슈퍼바이저 직원을 오픈 기간 동안 직접 현장에 상주하도록 합니다. 그와 동시에 노하우 전수 및 현장 홍보 등을 지원하고 있고요. 또 매장 오픈 이후에도 담당 슈퍼바이저는 물론 본사 임원진들까지 매장별로 판매량 및 매출 분석을 하고 정기적으로 방문해 항상 한결같은 가맹점이 유지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한 준비를 한 뒤에 창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또 창업한 후에도 본사로부터 지속적인 관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창업하신 점주 입장에서는 아마 굉장히 안심하고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어 있는 모습인데요. 자, 그렇다면 창업하는 데 드는 비용은 어느 정도인지 이것도 한번 체크를 해보죠. 아와비 창업 비용은 66제곱미터 기준으로 가맹비가 500만 원, 그리고 교육비가 100만 원. 이 교육비에는 60여 가지 다양한 메뉴를 조리 비법을 전수받는 내용이 포함된 비용이고요. 그리고 인테리어는 약 3천만 원 가량, 그리고 주방 집기, 간판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나머지 1,90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되고요. 이 총 비용을 합하면 한 5,500만 원 정도의 창업 비용이 소요가 됩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그렇게 많은 비용이 드는 건 아닌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를 뒷받침해줄 하루 매출은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성 아나운서, 주점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매출이 좀 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제가 다녀온 매장이 대략 33평 정도 규모였는데요. 하루 평균 100만 원에서 120만 원 정도의 수익을 올리고 있었고요. 그리고 주말 같은 경우에는 150만 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기도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요즘 같은 경기에 이 정도 수익이라면 참 괜찮은 장사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 대표님 어떤 분들한테 이런 창업 권해드리고 싶으신지요? 예, 우선 시대의 트렌드를 아시는 청년 예비 창업자들께 좀 권해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주점의 향치를 아시는 중년 창업자분들에게도 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현재 주점을 운영하시거나 타 업종을 운영하고 계신데 매출에 고민이 많으신 분들이 업종 변경도 가능하니까요. 아와비의 인테리어 컨셉을 가장 살릴 수 있는 방법으로 맞춤 창업을 하신다면 좋은 결과가 있으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요. 여기까지만 듣고 내가 딱이야. 아와비하고 나하고 궁합이 제일 잘 맞아 하고 지금 결정하시려는 분 분명 있으실 것 같은데 아직은 결정하시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마지막으로 하나 더 체크해야 될 사항이 있거든요. 주의사항 좀 일러주세요. 예, 퓨전 주점은 큰 운영 노하우가 필요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지만요. 그만큼 경쟁이 치열합니다. 때문에 차별화 전략이 무엇보다 필요하고요. 그리고 꾸준한 메뉴 개발, 그리고 업그레이드가 서비스에 대한 업그레이드가 필요합니다. 요리에 포인트를 주는 요리 주점의 경우에는 메뉴 개발이 가장 중요한데요. 고객들의 입맛이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트렌드에 따라서 메뉴를 계속 개발해 줄 수 있는 회사인지 아닌지 그런 것들이 본사를 선택하시는 핵심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외식업을 선택하려 했던 분들이 계셨다면 술과 식사를 함께 할 수 있고 또 트렌드를 선도해 나가는 프랜차이즈 아와비 추천을 해드립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다음 업체 한번 만나볼까요? 오랜 기간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아이템 개발, 브랜드 이미지 창출 및 운영 관리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일으킨 디오니스. 열정이 넘치는 현장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소비자들의 라이프 스타일이 변하면서 창업 시장도 큰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오늘은 10년이 넘도록 한 가지 프랜차이즈 사업으로 큰 사랑을 받고 있는 한 기업을 찾아왔는데요. 지금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그슬린 듯한 그리고 향긋한 스모키 향의 메시지를 담은 고품격 인테리어가 인상적인 이곳. 너나 할 것 없이 정말 편한 분위기를 즐기고 계셨는데요. 분위기도 좋고 음식 맛도 좋아서 자주 와요. 특히 이곳은 흔히 말하는 1차, 2차 필요 없이 식사와 술자리가 가능하게끔 메뉴가 구성되어 있었는데요.
그리스 신화를 테마로 한 신비로운 분위기 그리고 현대적인 감각의 인테리어는 많은 손님들을 이끌기에 충분해 보였습니다. 특히 일반 호프집과는 다르게 다양한 메뉴가 준비돼 있어 꾸준한 인기를 모으고 있었는데요. 네, 지금 저희 앞에는 디오니스의 자랑, 바로 많은 음식이 놓여 있는데요. 저는 이 소세지 음식이 눈에 띄는데요. 이 디오니스의 자랑이 바로 이 소세지 음식이라고 하던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저희 디오니스 매장을 찾으시는 고객분들께서 주로 맥주를 많이 찾으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맥주와 가장 궁합이 잘 맞는 소세지 안주 개발에 저희가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요. 이 독일식 소세지 안주야말로 저희 디오니스가 원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눈에 띄는 게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지금 바로 앞에 놓여 있는 이 음식인데 이건 뭔가요? 이거는 웰빙 퓨전식인 해물 계란 오믈렛이라고 하는데요. 이 안에는 해물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느낌과 새로운 맛을 느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지금 앞에 놓여 있는 음식 하나하나가 다른 곳에서 쉽게 볼 수 없는 그런 음식들 같아요. 그만큼 많은 노력을 기울이신 것 같고요. 이래서 디오니스가 사랑을 많이 받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곳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가 바로 세대 초월, 세대 공감이라고 하는데요. 가족 손님들도 많이 오시고요. 어르신분들부터 젊은 층까지 다양한 손님들이 오십니다. 손님층이 다양하다 보니 메뉴 역시 젊은 층을 위한 철판 위에 반달 감자와 생돈육에 치즈를 구워서 올린 치즈 소시지 그라탕과 장년층에게 잘 어울리는 탕 종류가 단연 인기. 때문에 메뉴 역시 1년에 2회 정기 신메뉴와 시즌별 기획 메뉴가 출시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많은 메뉴 중에서 먼저 품평회를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선택된 메뉴를 가지고 저희가 PB 상품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점주들을 대상으로 신메뉴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다음에 그 메뉴의 맛이 동일하게 유지되게끔 저희가 슈퍼바이저의 정기적인 순회를 통해서 맛과 품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곳은 한번 찾은 분은 반드시 찾게 되는 곳이라고 합니다. 부담 없이 배부르게 기분 좋게 먹을 수 있어서 좋습니다. 음식 메뉴가 너무 다양하고 맛도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매장을 찾는 손님들 한 분 한 분 얼굴에 환한 미소가 띌 때면 이곳 점장님 역시 더 힘이 난다고 하시는데요. 10년 넘게 지속 성장을 해왔다는 데 큰 점수를 주었고요. 두 번째는 메뉴가 다양하고 제가 음식 맛을 봤을 때 패밀리 레스토랑 못지않은 음식 맛과 그 다양함에 선택하게 됐습니다. 하루에 한 80에서 90 정도 됩니다. 프랜차이즈 명가라 불리우는 디오니스 본사. 급변하는 창업시장에서 13년이라는 시간을 묵묵히 지켜오고 있는데요. 특히 디오니스의 가장 큰 특징이자 장점이 바로 기존 업체들과는 다르게 점주들의 입소문을 통해 가맹점이 개설될 만큼 안정적인 수익률로 꾸준히 각광을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때문에 한 번 더 가맹점을 생각하고 더욱 안정된 수익 구조를 만들기 위해 연구하고 또 연구하는 것이 본사의 가장 큰 목표이자 과제라고 하는데요. 저희 디오니스는 급변하는 외식 시장 상황에도 변함없이 10여 년 이상을 꾸준히 성장해 왔습니다. 급변하는 창업시장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창업이라는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무엇보다 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다면 성공의 열쇠는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을 것입니다. 네. 두 번째로 알아볼 프랜차이즈는 호프 전문점 디오니스입니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술의 신 이름에서 제목을 따서 참 재밌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젊은 세대건 장년층이건 나이 상관없이 즐길 수 있다는 것이 무엇보다 큰 장점인 것 같은데요. 대표님, 일단 디오니스 간단한 회사 소개부터 좀 해주시죠. 우리나라 프랜차이즈 역사가 길지 않은데 디오니스는 역사가 좀 긴 회사입니다. 디오니스는 1997년에 미아점으로 첫 가맹 사업을 시작을 했고요. 벌써 10년 넘게 전통과 명성을 이어가고 있는 브랜드입니다. 현재 전국에 200여 개의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특히 정선, 전주, 대전, 천안 등 전국적인 사업 확대로 전국 물류망이 가능한 물류센터를 구축하기도 했는데요. 오랜 기간 동안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브랜드 이미지 창출 및 운영 관리에 힘쓰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가맹점들 역시 꾸준하게 안정적인 매출을 올리고 있는 회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뭐 창업시장은 원래 급변하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10년 넘게 프랜차이즈를 이어왔다는 점은 이미 어느 정도 신뢰도가 쌓였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직접 현장 다녀오신 우리 김종성 아나운서, 점주님들 반응 괜찮았겠네요. 네, 매우 만족하고 계셨는데요. 제가 만나온 점주님께서는 이 매장을 운영하시게 된 계기가 특별했습니다. 바로 지인께서 이 가맹점을 직접 운영하고 계셨다고 하는데요. 지인의 영향으로 이 가맹점에 대해서 분석을 스스로 하셨고, 그리고 또 본사에 대한 신뢰도 생겨서 이 가맹점을 직접 운영하시게 됐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지금도 큰 만족감을 나타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요. 뭐 아는 분한테 이것저것 물어보고 결정을 하신 거니까 어련하시겠습니까마는 그래도 이런 선택을 하셨다는 건 회사로부터 어느 정도 믿음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대표님, 본사의 어떤 시스템이 이런 예비 창업주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일까요? 네, 우선 창업을 하게 되면 본사에서 체계적인 지원 교육을 통해서 창업자들이 효율적으로 매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는데요. 체계적인 이론 교육과 실습으로 이루어진 본사의 조리 교육 외에도 본사 조리팀의 현장 지원, 반조리 상태 및 간편한 조리 방법 등으로 인해 초보자도 충분히 요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끔 본사에서 지원해주고요. 또한 최소 인원의 점포 운영으로 인건비를 절감하는 방법을 전수해 주는데요. 이런 것들이 가맹점에게 조금이나마 큰 이익을 낼 수 있도록 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소리 소문 없이 가맹점주들을 통해서 소문이 퍼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정말 한 번 맺은 인연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지는 회사로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었는데요. 대표님, 근데 궁금한 것이 이렇게 매번 가맹점이 하나둘 더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런데 늘어나고 생겨난 가맹점마다 꾸준하게 이렇게 수익을 낸단 말이죠. 비결이 궁금해요. 신기하기도 하고요. 네, 가맹점을 오픈할 때부터 매장의 현장 상황에 맞춤 조리 교육 시스템을 지향하고 있다는 점이 점주들에게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또한 철저한 상권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또한 빼놓을 수 없는데요. 먼저 오픈에 집중하기보다는 철저하게 창업자의 입장에서 가맹점의 수익률을 고려해서 상권 분석으로 컨설팅 되기 때문에 점주의 성공 확률이 그만큼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또한 개업 이후에도 지속적인 관리와 매장 상황에 맞는 지역 마케팅을 통해 점주와 고객을 만족시키기 때문에 꼬리에 꼬리를 무는 입소문 마케팅의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뭐 여러 가지 장점들이 많이 있지만 엄마가 이렇게 따뜻하게 품어주는 것처럼 본사의 지속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점이 아마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 우리 김종성 아나운서, 가맹 점주들이 직접 말하는 디오니스만의 장점 무엇이던가요? 네, 크게 세 가지 이유를 들 수 있는데요. 먼저 이 디오니스가 연역이 10년이 넘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이 한 가지 사업을 쭉 해왔기 때문에 그만큼 가맹 점주들의 신뢰도 많이 쌓여 있었고요. 두 번째는 음식의 맛입니다. 이 음식이 상당히 정성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고객들도 많은 만족을 하고 계셨고요. 실제로 이곳에서는 육가공 공장을 현재 운영하고 있고요. 메뉴 연구팀도 끊임없는 연구를 통해서 새로운 맛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물류에 대한 폭리와 이 강제성이 없다는 점인데요. 일부 프랜차이즈에서는 모든 물품을 강제적으로 강매하도록 하는 그런 것도 있다고 하는데, 이곳에서는 필수 품목만 제외하고 모든 것을 점주의 자율에 맡겨서 점주가 자율적으로 시장이라든지 다른 곳에서 구매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요. 사실 프랜차이즈 점주님들이 본사로부터 이어지는 강제 구매 요구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왔었던 것이 사실인데요. 그런 점에서 비춰봤을 때 디오니스의 이 합리적인 물류 구축 시스템, 분명 메리트가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표님, 그렇다면 점주님들에게 스트레스를 덜 주는 디오니스, 창업하는 데 비용은 어느 정도 필요한지요? 예, 창업 비용은 66제곱미터 기준으로 약 한 5천만 원대면 본사에 들어가는 비용이 모든 비용이 포함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매장이 또 중요한데 상권에 따라 매장의 비용은 천차만별이고 많이 다릅니다. 하지만 66제곱미터 기준으로 한 5천만 원에서 1억 원대의 점포를 얻으신다면 어느 정도의 매출을 올릴 수 있는 자리를 찾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네, 창업 비용이 만만치는 않은 것 같은데요. 디오니스, 어떤 분들이 창업을 하면 좋을까요? 예, 디오니스처럼 정통 주점은 안정적인 소득을 기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그 주점이기 때문에 그 자신에게 맞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밤늦게 일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겐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주점의 경우 그 가맹점주의 서비스 마인드에 따라서 매출이 엄청나게 많이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가맹점주의 서비스 마인드가 중요하고요. 이런 서비스 마인드가 준비되신 분이라면 그 전통 주점 분야에서 오랜 전통과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디오니스를 선택하신다면 큰 도움이 되지 않으실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뭐 주점 경험도 있어야 되고 투철한 서비스 정신 또 넉넉한 자금 모두 필요한데 특별히 이렇게 창업 비용이 좀 높은 만큼 이익적인 부분도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종성 아나운서, 매출 어느 정도 되나요? 네, 이번 매장 같은 경우에는 20평 정도 매장 크기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곳은 요즘 경기가 좋지 않아서 좀 우려가 많이 됐는데 70에서 80만 원 정도 이렇게 하루 매출을 올리고 있었고요. 주말에는 그 이상도 올린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네, 뭐 괜찮은 수익인 것 같습니다. 근데 본사도 이미 그 프랜차이즈 명가로 아주 안정적이다 이렇게 소문이 나 있는 상태고 또 그에 따른 시스템 역시 지금 아주 탄탄하게 구축이 돼 있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죠. 이런 건 좀 주의해라 하는 거 있으면 한번 들어보죠. 예, 먼저 창업자분들이 주점 프랜차이즈를 선택하실 때 그 트렌드만을 좀 쫓으시거나 아이템, 유행을 많이 쫓아서 창업을 하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런 것들은 진입 장벽이 낮고 금방 모방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쉽게 처음에는 돈이 벌리는 것 같지만 나중에 그 손익분기점을 맞추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주점 프랜차이즈 선택하실 때는 이 브랜드가 얼마나 오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오랫동안 운영했던 브랜드인가를 보고 선택을 하시는 게 그 창업자들의 그 주점 프랜차이즈를 선택하시는 핵심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주점 두 곳을 알아봤는데요. 이준 대표님 말처럼 주점 경영은 무엇보다 성격이 맞아야 된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네요. 오늘 구체적인 도움 말씀 주신 이준 대표, 김종성 아나운서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되는 경기 침체가 창업 시장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더 꼼꼼해진 창업자들은 비용을 최대한 적게 들이면서 수익은 안정적으로 낼 수 있는 소자본 창업을 선호하고 있는데요. 이런 예비 창업자 여러분들께 반가운 만남이 될지도 모르겠네요. 성공 CEO, 오늘의 주인공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성공 CEO의 양혜선입니다. 우리 속담에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라는 말이 있죠. 음식은 뭐니 해도 맛이 제일이지만 거기다 모양도 예쁘고 또 분위기도 좋고 또 거기다 가격까지 저렴하다면 그 맛이 2배가 되는 그 기쁨 아마 느껴보신 적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세 가지를 모두 다 충족시키기란 아마 쉽지 않은데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만나뵙습니다. 이런 고객들의 마음만 충실히 따라가겠다는 우리 소박한 CEO, SS푸드의 심우창 대표입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보니까요, 4개의 브랜드를 운영하고 계세요. 네, 집불놀이, 또 소가좋아, 별이별이, 또 야미안 이렇게 4가지인데 이름이 다 독특하고 특이해요. 예, 그렇습니다. 네, 간단하게 또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야미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자카야풍의 선술집을 한국형에 맞춰서 이렇게 이 소잡은 부부 창업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컨셉으로 계획이 되어 있고 점심과 저녁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이모작 창업이 가능한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로는 약 한 150개 정도가 전국에 성업 중에 있고요. 또 이제 소가좋아라는 그 소고기 전문 브랜드는 이 서민층이나 샐러리맨들이 부담 없는 가격으로 하루에 한 3분의 1 가격 이 정도로 대중적으로 이 소고기를 즐길 수 있는 이 컨셉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약 한 40개 정도가 이 매장을 이 전국에서 성업 중에 있습니다. 또 이제 고기라는 특성을 육가공을 직접 하다 보니까 고기에 대한 어떤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해야 되겠다라는 측면에서 개발된 게 이제 별이별이 약 한 80여 가지의 고기 종류를 무한 리필로다가 8,900원이면 먹을 수 있게끔 주점형 고기 전문점입니다. 이제 요즘 삼겹살을 이용해서 새로운 집불놀이 통삼겹살이라는 브랜드를 론칭을 해서 현재 약 한 15개점 정도가 진출이 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은
삼겹살이라고 하는 그 메뉴 자체가 대중적인 메뉴고 영원한 우리 이 단골 메뉴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 볏짚을 이용해서 이 독특한 그런 차별화에 시도를 해서 지금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그런 브랜드 중에 하나입니다. 연매출이 한 150억 정도가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지금 굉장한 건데 그 숨은 비결을 정말 하나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성공 CEO라고 하기는 좀 초라할 정도로 아직은 좀 양이 안 찰 정도로 좀 부끄럽습니다. 하나, 제가 이 회사를 창업하고 아직까지 단 한 번도 휴가라는 것을 가본 적이 없습니다. 또 어떠한 어려움이 있고 또 제가 책임져야 될 부분에 회피한 적이 없습니다. 그만큼 어떤 책임의식이나 또 남보다 더 강한 그런 직업의식을 가지고 뛰었기 때문에 오늘날에 이런 결과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잠깐 얘기해 주셨는데요. 그 이모작 경영이라는 게 굉장히 특이했어요. 그 이모작 경영 효과를 톡톡히 보셨다고 했는데 예. 뭔가요? 자세히 좀 얘기해 주세요. 이제 이 창업 시장에서 이모작을 성공하기는 사실은 그렇게 쉬운 방법은 아닙니다. 고깃집을 예를 들자고 하면 저녁 장사는 잘 되는데 점심이 잘 안 됩니다. 또 어떤 분식 개념 뭐 칼국수나 수제비 같은 이런 집들은 점심은 잘 되는데 저녁이 안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모작 창업을 꿈꾸다가 이 결과가 좋지 않았던 경우가 많이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소고기 같은 경우는 고깃집이라고 분류가 되지만 점심에 샤브샤브라는 특화된 메뉴를 매장에다가 출시를 해서 좀 저렴한 가격으로 전문점다운 그런 퀄리티를 보장을 해주다 보니까 이 점심에는 주부들이나 직장인들한테 이 샤브샤브 매출이 높고 저녁에는 소고기 전문점으로서의 경쟁력을 갖추고 있으니까 이모작 그런 창업의 성공 케이스를 볼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렇군요. 그렇게 된다면 그 다양한 메뉴가 또 있어야 되고 저희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지만 그 운영진의 입장에서는 관리하기가 좀 힘들지 않으실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물론 이 한 가지를 전문성으로다가 이 가공을 한다든지 메뉴를 만들려면은 단조로우니까 일도 적을 것이고 비용도 조금 들어가겠지만 모든 입장에서 봤을 적에 가맹본사 입장을 놓고 본다고 하면 그거는 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맹점을 입장에서 놓고서 우리는 브랜드 컨셉을 잡아가야 되지 않겠냐. 가맹점주가 보다 효율적으로, 보다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그런 브랜드를 만들어주는 것이 가맹본부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 회사는 자체적으로 육가공 및 이 생산체제를 모든 제품에 한해서 소포장으로, 가맹점에서는 그냥 간단하게 조리만 하고 이렇게 쉽게 손쉽게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을 했기 때문에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SS푸드 하면은 역시 맛으로는 이미 정평이 나 있잖아요. 근데 가격 또한 저렴해서 정말 우리에게 뿌듯함을 주는데 어떻게 그 가격에 그런 맛이 가능한 건가요? 소비자들한테 비싸고 맛있는 걸 만드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렴한 가격에 맛있는 제품을 만들 수 있는 것은 그만큼 가맹본사의 투자와 연구가 없이는 불가능하다. 저희 회사의 장점 중에 하나가 연구개발에 많은 그 자금이나 인력을 투자하는 것이 저희 회사의 장점이다. 그 토대에서 나온 것이 맛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 위험 부담을 감수하고 이렇게 결단력을 내리셔서 적절한 투자를 하셔서 지금의 성공의 길을 이루셨는데요. 그 앞서도 제가 잠시 말씀드렸지만 여기 되게 인테리어가 독특하고 특이해요. 인테리어가 예사롭지 않은데 이 정도면 그 창업 비용이 꽤나 들 것 같거든요. 예, 맞습니다. 저희 회사의 모든 인테리어를 보게 되면은 일반 동네 목수들이 한 수준은 결코 아닙니다. 고객들한테 가장 좋은 서비스 중에 하나가 분위기 연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하면은 비용을 절감하면서 가맹점주들한테는 더 좋은 분위기 연출을 해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의 가맹본사의 경쟁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 이 아버님을 따라다니면서 직접 그 인테리어 부분을 많이 현장 실습을 했습니다. 저희 회사에서 직접 시공을 하고 직영 체제가 가능했기 때문에 창업 비용이 좀 저렴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럼 아버지를 따라서 인테리어에 처음 접할 때부터 지금까지 약 20년간 프랜차이즈 업계 일을 하신 건데요. 분명 그 성공 뒤에는 또 역경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 굴곡의 시절 얘기도 좀 듣고 싶습니다. 지금 제가 이 사업을 하고 있지만 예전을 생각을 하면은 두 번도 다시 겪고 싶지 않은 그런 이 쓰라림과 아픔이 있었습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고난이나 시련이 오게 되어 있지만 저한테는 좀 유별나게 아픔이 컸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집에 몇 개월 동안 단돈 10원도 못 갖다 주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 있었고 3일, 4일 동안을 밥을 한 끼도 못 먹을 정도로 그런 힘들었던 그런 시련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누구에게나 어려움과 고민은 오는 것이다. 허나 그것은 헤쳐나가라고 오는 것이지 포기하고 회피하라고 오는 것은 아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처음부터 또다시 시작을 하고 제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배우고 느끼고 그렇게 해서 오늘날까지 한 발짝 한 발짝 오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모든 것이 이루어지더라. 이런 것을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네, 요즘 굉장히 경기가 불황이잖아요. 그래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그 힘든 와중에도 창업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께 한 말씀 해주시죠. 요즘 창업 시장도 예외는 아닙니다. 상당히 소비 위축이 돼 있고 또 시장 자체가 꽁꽁 얼어붙어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저 같은 경우는 좀 긍정적인 생각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남들이 돈 번다고 나도 돈 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하고 똑같다라는 논리가 형성이 되거든요. 남들이 어려울 때 나도 어려웠다. 그 사람은 평생 가도 좋은 기회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런 경기가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틈새 시장을 잘 찾아다니고 공략하게 되면은 남들보다 더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다.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의 먹거리를 책임지시는 분이잖아요. 앞으로 우리 SS푸드 어떻게 이끌겠다. 이 외식업을 종사하는 한 사람으로서 국민들에게 보다 좋은 안전한 먹거리를 만들어주는 것이 또 하나의 제 소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좀 더 투명하고 깨끗한 그런 음식 문화를 선도해 나가야 될 것이고 또 가맹본사에서 식자재 하나하나를 이 점검을 제대로 해서 좋은 제품만 만들어내야 될 것이고 요즘 중국산 멜라민 파동이라든지 이런 등으로 소비자들한테 이 먹거리에 대한 불안감이 많이 있습니다. 그 차원에서도 저희 회사에서 이번에는 김치라든지 모든 식자재를 국내산으로 자체 생산을 해서 각 가맹점에 공급하는 그런 안전한 먹거리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네, 또 한 번 새로운 모습으로 성장하는 SS푸드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야말로 발로 뛰면서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오늘 살아가고 또 미래 시장을 설계해 나가고 있는 심우창 대표의 모습. 역시 경험만큼 값진 교훈은 없다라는 걸 몸소 보여주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순서죠. 창업 Q&A 계속해서 이지훈 대표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질문 주신 분의 사연 소개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가족과 함께 식당을 열고 장사를 해오던 중 경영 악화로 폐업을 결정했습니다. 막상 폐업을 하려고 보니 인테리어와 식당 집기 등 그동안 투자했던 부분이 너무 아까운데요. 출혈을 최소로 줄일 수 있는 폐업 방법과 폐업에 관한 법적 절차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하셨네요. 네, 요즘 이 음식점 사장님들의 고충이 이만저만이 아니죠. 오늘 사연 주신 분도 악정고투를 거듭하다 결국 폐업 결정까지 내리게 되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대표님, 먼저 폐업을 이렇게 결정을 했다면 어떤 법적 절차를 밟아야 됩니까? 예, 네, 그 폐업을 하기 위한 법적 절차로는요. 먼저 그 창업 시 그 세무서에서 교부받던 사업자 등록증을 지참하셔서 그 세무서에 가셔서 그 폐업 신고서를 작성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제출을 하시고요. 이때 정산해야 될 두 가지 세금이 있는데요. 그 첫째, 그 부가가치세는 폐업일로부터 25일 이내에 신고해서 납부해야 하고요. 부가가치세 신고 시 폐업 사유와 날짜를 함께 기재해서 제출하면 그 폐업은 완료가 됩니다. 단 폐업 시 그 과거 공제받았던 부가가치세를 다시 환급해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고요. 그 두 번째로는 그 소득세가 있는데요. 소득세는 1년간 소득을 모두 합산해서 그 개인 사업자의 경우
그 다음에 5월에 종합소득세로 신고를 하게 됩니다. 올해 폐업을 하더라도 다른 사업 또는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그 1년간 모두 이것을 합산해서 내년 5월에 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은 세무서에 일단 사업자 등록증을 반납을 하고 폐업 신고를 하면서 동시에 지금까지 냈던 세금들을 정산하면은 일단은 폐업 절차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근데 사실 폐업하면서 더 어려운 부분이 그동안 이제 기존에 경영했던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식당이죠. 썼던 물건들을 어떻게 처리하는가 하는 부분이거든요. 물끄러미 쳐다보면 좀 화도 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가장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가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폐업에도 전략은 있다. 그 지혜로운 폐업은 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지름길인데요. 그 식당 폐업의 경우 그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현 업종을 그대로 제3자에게 그 양도시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대상자를 찾는다는 것은 좀 쉽지 않은데요. 그 만약 프랜차이즈 가맹점이라면 그 프랜차이즈 본사에 점포에 대한 양도 양수를 의뢰할 수도 있는데요. 이것 또한 좀 쉽지는 않습니다. 그 양도 양수자를 찾지 못했을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그 시설물 처리업자를 통해서 폐업을 하게 되는데요. 시중에는 그 냉난방기, 주방기기, 기타 소모품 등 다양한 직기를 사가는 폐업 전문업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마 이들과의 판매 가격 협상이 쉽지는 않을 것인데요. 판매자로서 많은 투자를 해서 구입했던 물건들이지만 폐업 전문 업자들이 사갈 때는 보통 구매가의 10에서 15% 정도만 지불하고 매입을 해가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방기기를 한 100만 원 들여서 샀다고 한다면 잘해봤자 한 15만 원 정도 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데요. 가뜩이나 폐업을 했는데다가 지금 여러 가지로 참 속상하실 것 같습니다. 근데 가게 구조를 많이 변경을 했다라든지 혹은 특이하게 인테리어를 했을 경우에 건물주하고도 부딪힐 수가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만약 임대계약서상에 그 원상복구 의무나 아니면 그 시설 전 상태로 돌려야 된다는 문구나 이런 것이 만약에 있다면 추가 철거 비용을 더 지불하거나 아니면 그대로 원상복구를 하고 나가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계약서를 계약 체결 전에 꼼꼼히 따져보실 필요도 있고요. 폐업 시에도 사전에 꼼꼼히 따져보시고 그 절차를 겪으셔야 그 피해를 최소화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폐업을 하는 과정에서 다시 한번 마음고생 하실 것 같은데요. 그래도 잘 알아보신 뒤에 현명하게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폐업을 하기 위한 행정 또 실무상의 절차에 대해 이지훈 대표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대표님 도움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지난주 창업 절차에 대한 상담을 해드렸는데 바로 한 주 뒤에 이렇게 폐업 절차를 소개해드리니까 마음이 참 안 좋네요. 현재 외식업 창업자의 85%가 2년이 채 안 돼 문을 닫는 실정이라 그러니까 그 어려움은 충분히 짐작이 가고도 남는데요. 하지만 IMF의 위기도 거뜬히 이겨낸 경험이 있잖아요. 이번 경제 위기 정신 바짝 차리고 현명하게 대처를 한다면 반드시 그 끝이 빨리 오게 되리라 믿습니다. 재테크 매거진 이것이 돈이다. 다음 이 시간에는 여러분께 힘이 되는 재테크 정보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